20년 동안 침묵하던 한 사진작가가 있었어요. 이분이 사라져버린 한 동네의 기억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되살려냈는데요. 오늘은 서울 봉천동이 어떻게 예술로 재탄생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 장소,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2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치 마법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장소는 서울의 가파른 산동네였던 봉천동. 사진작가 박경화 씨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동네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작가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. 내 인생 최악의 악전고투였다. 이렇게 회상합니다. 와,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? 말 그대로 정말 육체와 영혼을 다 갈아 넣었던 그런 처절한 경험이었던 겁니다. 얼마나 힘들었냐면요. 매일같이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짊어지고 저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렸다고 해요. 심지어 그때는 잘 몰랐지만 발암물질이 섞인 깨진 슬레이트 지붕 위를 그냥 막 걸어 다니기도 했고요.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. 바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는 이런 어지러운 철거 현장 있잖아요. 그 혼돈 속에서 작가는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, 그리고 빛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. 자, 그렇게 힘들게 2001년에 프로젝트를 마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. 너무 지쳐버린 거죠. 일종의 번아웃이 온 거예요.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찍어낸 사진집, 인쇄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. 결국 작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몇 년 동안 카메라를 아예 손에서 놓아버립니다. 그 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. 5년 동안 카메라를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해요. 그리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그 긴 침묵을 깨고 무언가가 그를 다시 자신의 작품 앞으로 불러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뭐가 그를 다시 불러냈을까요? 바로 기술이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뀌잖아요. 그동안 컴퓨터랑 인쇄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겁니다. 9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도구들이 생긴 거죠. 자,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이 20년 묵은 그의 흑백 사진들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작가는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과감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20년 전 흑백 원본 사진에 색을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. 디지털 필터 같은 것도 적용해보고요.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작가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작가 스스로가 이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마법 같았다고 표현해요. 마치 내가 찍은 그 사진이 전혀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걸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런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왼쪽은 그냥 버려진 철거 현장의 흑백 사진이잖아요. 평범해 보이죠? 근데 이게 색을 입히니까 오른쪽처럼 완전히 강렬하고 추상적인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경험을 통해 작가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. 아, 색이라는 게 단순히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이 아니구나. 때로는 조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팽팽한 긴장감을 주기도 하면서 이미지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20년간의 여정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. 이 경험 자체가 작가가 세상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의 예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겁니다.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진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. 우리가 말이나 글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진도 그런 시각적인 언어라는 거죠. 그리고 이번 새로운 작업은 자신이 구사하는 그 사진이라는 언어를 훨씬 더 풍부하고 유창하게 만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어쩌면
이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아니었을까 싶어요.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과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옛 작업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. 가끔은 우리도 그렇잖아요. 한 발짝 떨어져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요. 자,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봉천동이라는 그 동네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아파트가 들어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작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모든 게 사라졌을 때 결국 뭐가 남을까요? 건물은 다 부서져서 원지가 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는데 과연 진정으로 남는 건 뭘까요? 작가는 그 답을 시인 에즈라 파운드의 한 구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. 결국 남는 건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장소를 향했던 사랑, 그리고 그곳에 대한 기억, 그리고 그걸 붙잡아서 담아낸 예술. 바로 이것들이 남는다는 겁니다. 정말 깊은 울림을 주죠. 작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. 봉천동 언덕의 그 고운 햇살만 보지 말고 그 황량한 골짜기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까지도 봐달라고요. 어쩌면 이렇게 빛과 어둠, 시간과 상실 속에서도 영원히 남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, 그것이야말로 예술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